강노현 전 교육감께서 교육감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특목고 없애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자녀분은 김포외고 나오셨거든요. 조희영 교육감님 아들 두 분도 다 특목고 나오셨거든요. 나왔거든요. 외고. 그분도 지금은 이제 자사고 폐지 부분을 앞장서신 분들이죠. 참 넌센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제분들을 다 특목고를 보내면서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요? 내 아이가 원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자사고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 부분이 너무 이 잘못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엄밀한 평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 통해서 일반고 전환할 학교는 전환로 하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반고 위기 부분이 자사고의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고에 따르는 또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법상으로나 또 교육감 지침상의 약한 부분은 도와주자.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자사고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재단 전입금 좀 늘려서 지금 3배 이상의 2.5배에서 3배 받는 건 너무 과도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등록금 부분을 인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자. 그래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자사고는 존립시키되 문제 해결점을 자사고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일반 자사고에서도 학교에 찾고요. 네. 일반고 부분에 대한 점프업을 같이 해야 하는 쪽에 윈윈 방식을 찾아보자. 그래도 이제 후자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사고 폐지 그 자체가 대안입니다. 일단 그 이상의 보완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입시 개혁을 해야 되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는 그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사고라는 그 자체가 교육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책 당국들이 그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를 갖고 정책을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고의 황폐화의 주범인 자사고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5년 주기 이제 법적인 재지정 평가 기간이 이제 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고는 애초에 미사학으로 수많이 나열되었던 고교의 다양화도 달성 못했고요. 재정 지원 안 받는다고 했죠. 오늘 통계 갖고 왔지만 불법 재정 지원금 받았다고 올해 언론 보도를 저희들이 수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10억 이상 받습니다. 일반 학교들의 1년 기본 운영비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일반 학교 소외계층이나 일반 학교의 재정 확산을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정책도 이미 이제 거짓말 사기극이라는 게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험학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고교의 다양화, 입시학교로 다 전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하나라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자사고의 폐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고교 평준화가 가까운 학교에 보내는 부분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하는 문제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이제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고교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이 고교 선택제 부분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가 그 군을 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또 광명 교육감 시절에 그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바꾸려다가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더라도 하다못해 평준화 체제에 있는 서울시 내에서 학교를 어느 지역에 배정을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도 천만 시민들이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른데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학교 유형 자체를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캐도 난마식으로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면 집에 빈대 좀 있다고 초과상관 태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하병수 대변인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초과상관이 빈대가 너무 많아서 아예 태워버려야 된다. 국제중 사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 이재용 어쨌든 자녀를 통해서 비화됐긴 했겠지만, 소위 이제 그 귀족학교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애초에 그 20%의 소위 사회 배려 대상자 모집 정원을 따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같이 섞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체도
또 다른 특권층의 자녀들이 입학 통로를 전략시켜버렸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걸 10% 또 줄일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그 자사고를 계속 키워주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고 만족도는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그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부합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핵심은 그런 학교의 존재 자체가 일반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교육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그건 마치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2,25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1,000만이 넘는 시민 중에 경기도에 그 동사고 포함해서 2개가 있죠. 네. 그 2개 학교 부분이 대형 마트라고 예? 해서 나머지 상권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됩니다. 25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 너무 과도하게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시도 차원에서 한두 개 있는 학교 자체를 대형 상권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 한두 개 학교를 위해서 중학교 입시가이가 사교육의 절반 이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성적 부분을 제한한다는 방안까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팩트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